한 국제문화축제가 온통 아시아 문화전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벌의 한복이 국제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로드리게스입니다. 올해로 5년째 국제문화축제의 총괄 기획자를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 일을 천직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 그것만큼 저를 설레게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날씨가 좋은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세계문화축제 본부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비서 마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각국 대표자들과의 첫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 신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15개국 대표자들 앞에서 저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전통 의상을 통해 보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전통 의상이 있고 그 의상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축제가 그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며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원칙하에 모든 참가국의 전통을 동등하게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발언에 대부분의 대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중국 대표 왕 치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 했지만 저는 그저 피로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전시를 담당할 제니스 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니스는 축제 컨셉에 감탄하며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150년 된 홀레용 한복을 전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복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전시를 구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니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이 이번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전시를 담당하게 된 제니스 김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니스의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곳에 펼쳐진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한복들이 시대별로 정렬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특별한 한복 한 벌이 유리 케이스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할머니의 홀레복입니다. 제니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약 150년 전의 것으로 할머니의 증조 할머니가 홀레식에서 입으셨던 것이에요. 그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치마와 푸른 저고리의 조화,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봉황 문양은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제니스는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적 감각이 담긴 예술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복의 선은 자연의 흐름을 따릅니다. 곧게 뻗은 소매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치마는 한국인의 자연 친화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제니스의 말에서 그녀가 얼마나 이 주제에 대해 열정적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제게 전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시대별로 한복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전시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조선시대의 전통 한복,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변화, 마지막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한복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니스가 말했습니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시 준비를 위해 제니스는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여러 박물관 큐레이터들과 상담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의 한복 전문가 이진영 교수의 도움이 컸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제니스에게 귀중한 사진 자료와 함께 한복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니스는 전시장 입구의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한국 문화의 정수이자 우리 조상들의 미적 감각과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라는 문구를 새길 계획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이 한복을 단순한 옷이 아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니스의 열정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전시가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중국 대표 왕치안이 보인 반응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참가자들과 소통은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니스는 중국 전시팀과는 아직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니스의 전시 공간에 왕치안이 불쑥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치안은 제니스의 한복 전시를 둘러보더니 이것이 중국 전통 의상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치안은 한복의 형태와 색상, 문양이 모두 중국 한족의 의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마치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의 파생물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제니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소중한 유산이 이렇게 폄하되는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제니스는 한복이 한국의 독특한 미적 감각과 철학이 반영된 독자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중국 문화와 교류가 있었지만 한복은 그 자체로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아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한복뿐만 아니라 김치도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은 그저 이를 모방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고 이는 제니스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즉시 개입하여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이번 축제의 목적은 문화 간의 경쟁이 아닌 서로의 독특함을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문화는 교류와 영향 속에서 발전해왔지만 그것이 각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아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주장하며 한국 전시를 축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제니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반박했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전시 담당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제니스의 편에 서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역사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축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축제의 의미와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적 우월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치아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연락해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했고 제니스는 한국 정부와 학계의 지원을 받아 한복의 독창성을 증명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이제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확대되려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문화축제가 이제 국제적인 갈등의 불씨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빠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스미스 교수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는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해온 저명한 문화 인류학자였고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임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이클 스미스 교수에게 긴급한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현재 같은 도시에서 학회에 참석 중이었고 내일 아침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축제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왕치안은 밤새 중국의 문화 담당 관료들과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항해 서한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니스 역시 한국문화재단과 역사학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지원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이 논쟁에 관심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베트남, 타이완의 대표자들은 각자의 국가도 중국과 비슷한 문화적 갈등을 경험했다며 제니스에게 지지를 표했습니다. 반면 몇몇 다른 나라들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축제의 화합을 강조하며 중립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 치안은 한층 더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고 제니스는 그의 주장에 맞서 역사적 문헌과 유물 사진들을 준비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고 저의 중재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치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한복과 김치를 포함한 여러 한국 문화 요소들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런 역사 왜곡이 계속된다면 중국은 이번 축제 참가를 재고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묻어났고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니스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한복의 기록들, 외국 사신들이 남긴 한국 의복에 관한 기록, 그리고 중국과 한국 전통 의복의 뚜렷한 차이점에 관한 학술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휩싸였지만 그 내용은 학문적으로 탄탄했습니다. 두 사람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다른 참가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갈등이 축제 전체의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갔습니다. 저는 극도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5년간 이 축제를 이끌어오면서 이토록 심각한 갈등은 처음이었습니다.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축제가 오히려 국가 간 갈등의 장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에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마침내 마이클 스미스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차분하게 모두에게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주장을 경청하며 메모를 취했고 간간히 명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는 회의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 문화 교류의 본질,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복잡한 특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학문적 무게가 실려 있었고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이 자리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음 날 좀 더 체계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의 문화적 연관성과 독창성에 대한 학문적 자료를 정리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졌고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축제의 향후 운명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중재로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화적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문화의 기원과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은 어쩌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축제를 통해 사람들이 문화의 본질, 즉 교류와 영향 속에서 발전하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축제 참가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이클 스미스 교수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준비하고 두꺼운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준비성 있는 모습에서 저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왕 치안과 제니스는 서로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스미스 교수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천 년 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체계적이고 학문적이었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겨 한복에 관한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의복,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 의복의 독특한 특징들, 그리고 외국 사신들이 남긴 기록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한복이 중국 의복과 교류하며 발전했지만 분명히 독자적인 형태와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특히 한복의 선과 색상 사용, 그리고 구조적 특징이 중국 의복과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절과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색상 조합은 한국만의 독특한 미적 감각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청하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왕치안의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제니스의 눈에는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미스 교수는 문화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문화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류하고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지만 그것이 각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문화적 우월성이나 순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류 문화는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으며 중요한 것은 각 문화가 그 과정에서 어떤 독창성과 정체성을 발전시켜왔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치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스미스 교수의 발표가 매우 통찰력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좀 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제니스 역시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학문적 중재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작은 긴장감이 남아 있었고 이것을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발표 이후 저는 그와 함께 왕치안과 제니스를 별도의 회의실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보다 깊은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네 사람이 마주 앉았고 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지도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고대 무역로와 문화 교류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교수는 수천 년 동안 실크로드와 해상 루트를 통해 사람들과 문물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전파되고 혼합되었지만 각 지역의 환경과 민족적 특성에 따라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니스는 진지하게 지도를 살펴보며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류 경로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즉 한국 문화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발전시켜온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분노나 방어적인 태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왕치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자부심이 때로는 타문화에 대한 오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문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문화적 정체성이 종종 국가적 자부심과 연결되지만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혼합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복과 김치의 독특한 발전 과정을 예로 들며 비슷한 출발점에서도 각 민족의 창의성과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차 문화 교류의 긍정적 측면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웃음이 오가기 시작했고 긴장감은 점차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문화적 갈등이 이해와 존중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축제를 기획한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다양성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더 넓은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 회의실을 나설 때 저는 이번 축제가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관람객들과 나누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축제 개막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축제장은 관람객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음악이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개막식 준비로 분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치안과 제니스 김이 어제의 화해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전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3시 축제의 공식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중앙 무대에는 각국 대표자들이 자리했고 관람객들은 무대 주변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갈등과 화해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전달할지 개막 연설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축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통 의상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조명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며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류와 영향 속에서 발전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각 문화는 그 과정에서 독창성과 독특한 정체성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연설 중에 저는 왕치안과 제니스 김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앉아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더욱 자신감 있게 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관람객들은 각국의 전시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우선 제니스의 한복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장은 이미 많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양한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에 전시된 제니스 할머니의 홀레복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전시장 한쪽에서 관람객들에게 한복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고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번 갈등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한 문화적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이어서 중국 전통 의상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 역시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고 왕치안은 열정적으로 중국 의상의 역사와 지역적 다양성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설명 중에 한국과 중국 의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언급하며 문화 교류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축제장은 더욱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각국의 전통 공연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음식과 음악을 즐기며 축제의 밤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감탄사와 웃음소리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화적 갈등이 이해와 존중으로 전환된 이 경험이 앞으로의 축제와 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각 전시장을 돌아보며 마무리 점검을 했습니다. 사흘간의 축제 동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고 모든 전시와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한복과 중국 전통 의상 전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문 앞에 왕치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감 대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치안은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니스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국수주의적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니스가 한복 전시장에서 마지막 안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치아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문득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는 한복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제니스와 치안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두 사람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시된 한복과 중국 의상을 번갈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축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참가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더 깊은 이해와 우정으로 발전한 이 이야기가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내년 축제의 주제로 문화적 대화와 공존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